시장이 폭락하는 거는 엄청 당연한 일이니까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주저앉을 때 내가 소유한 주식이 함께 폭락한다? 그래도 움츠러 드실 필요가 없어요. 반갑습니다. 안주주입니다. 젊은 시기에는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편이 좋아요. 저는 간혹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젊은 투자자가 공격적인 스타일의 투자를 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다만 그 공격성을 대하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제가 의도하는 공격적인 투자는 공격적으로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격적인 액수의 돈은 그럼 얼마냐? 약 6개월 정도치의 월급이고요. 이 정도의 돈을 우량한 한두 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저 한주주가 생각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방식의 투자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투자를 해왔었고요.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젊었을 때는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격적인 성향의 젊은 투자자분들이 그 방식을 보면 저와는 좀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공격적인 금액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인 종목을 정말 여러 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공격적인 종목에 적은 액수의 돈을 투자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말하자면 공격적이고 위험한 종목을 선택하는 데는 이렇게 과감하면서 큰 액수의 돈을 우량한 한두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가 진짜 위험한 걸까요? 1번, 공격적인 종목들을 잔뜩 사서 가지고 있는 것. 2번,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글로벌 초초초 우량주 한두 개의 공격적인 금액을 투자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2번, 어떤 투자가 더 의미가 있을까요? 공격적인 종목들을 잔뜩 사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 제안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위험천만한 종목들을 한 수십, 수백여 개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짜잘한 금액을 탁탁탁탁 넣어두고 아주 오랜 기간을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100원 안팎의 코인으로 하시든 아니면 나름 선별한 저렴한 주식으로 하시든 이렇게 하시는 경우 의외의 한 방의 가능성을 또 살릴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방식의 투자는 사실 미술 컬렉터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갤러리 사장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 사장님은 용산에 위치한 자신의 건물에서 카페와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1층은 카페, 그리고 2층에서 4층은 갤러리, 그리고 맨 꼭대기층은 자신의 사무실로 쓰시는데요. 우리가 너무 바라는 바죠. 이런 건물주가 되는 거. 이분이 저에게 미술품 투자법에 대해서 살짝 귀뜸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 여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주씨, 미술품으로 돈을 벌려면 무명 신인 작가의 작품들을 많이 사서 모아야 돼요. 그런 거 별로 안 비싸거든요. 그렇게 무명 작가 작품들을 다량으로 사두면 먼 훗날 그중 한두 명의 작가가 정말 대단히 유명해져요. 그 유명해진 작가의 작품들이 훗날 경매로 뭐 수십억, 수백억 그렇게 가기도 해요. 미술품은요, 보통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맞아요. 이 여자 사장님은 이런 투자 방식에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는 점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냐면, 근데 사실 주식에 문제가 있어요. 작품을 사서 모을 때 내가 애정을 갖는 작품을 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도 이걸 경매로 팔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좀 문제예요. 이렇게 미술 컬렉터 분들은 작가가 유명하지도 않고 작품 가격도 되게 저렴할 때 많은 작품을 사들여요. 그리고 이 작품들 중에서 먼 훗날 한두 개가 대박이 나는 거고 그것이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투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이신데요. 벤처 투자자분들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예요. 미술 컬렉터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품을 선택할 때 자신의 취향을 철저히 고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작품이 정말 좋아서 평생을 보유할 생각으로 사기도 하고요. 투자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컬렉터들의 수집 작품은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기도 합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가치로 치솟을 수도 있어요. 국내 미술품 시장에서 대장주가 된 이우환, 그리고 김환기 이런 분들의 작가의 작품도 있는데 이런 거장들의 작품은 100억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제가 미술 컬렉터 분들이 하시는 이 방식의 투자가 꽤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뭐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걸 막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잡주나 잡코인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인내심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코인이나 주식에서 그런 공격적인 종목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뭐 특별한 그 미술품에 대한 애정처럼 그런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는 아니겠죠. 오히려 단기적인 떡상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거에 사로잡혀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식이나 코인 시장은 미술 시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보다 훨씬 더 짧을 거거든요. 그 시간조차, 그 4, 5년의 시간조차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미술 컬렉터들은 보면요, 뭐 10년, 20년 아니면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주기가 그 정도로 길진 않잖아요. 한 5년에서 7년 정도, 그 시간 정도에도 충분히 판가름이 날 거예요. 미술 투자에 비해서 이게 비교적 짧은 주기인 거죠. 그래도 잡주에 인내를 갖는다는 거는 되게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건 투자자 탓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미술품은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이나 코인은 그 가격만으로만 아름다움이 매겨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가격이 요동치는 이런 공격적인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한 20-30%만 가격이 반짝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매도하시더라고요. 왜냐?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종목을 보유하시는 그런 투자에서는요, 미술품 투자와는 달리 수천 퍼센트, 수만 퍼센트 그렇게 상승하는 걸 보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즘 보면 한 방을 노리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한 방을 노리면서도 과도한 위험을 피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는 투자자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거를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자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투자자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그건 뭐냐? 상장 폐지죠. 이는 고위험 종목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50원이라고? 엄청 싸네. 이거 코인 되게 싸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10원이 될 수도 있고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투자자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시장의 변덕입니다. 변덕스럽고 들쑥날쑥한 거는요, 시장의 고유한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요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는 거는 엄청 당연한 일이니까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주저앉을 때 내가 소유한 주식이 함께 폭락한다? 그래도 움츠러드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시장이 한 20% 정도 폭락을 하고 있는데 내 주식만 반토막이 나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너무 고위험 종목에 투자한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두려워해야 될 것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을 이 둘 사이를 혼동하시기 때문에 후에 막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로 두려운 거는 상장 폐지지 시장의 등락이 아니에요. 시장의 변덕을 견딜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액수의 돈을 몇몇 우량한 종목에 묻어두는 것에 위험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젊은 직장인분이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한 방을 노려보는 투자를 원하실 수 있어요. 공격적인 투자에도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한번.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우리가. 다만 그 공격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나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공격적인 자산을 사고 팔고 막 이렇게 반복하는 투자는 미래의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서 공격적인 방식의 투자를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미술 컬렉터처럼 투자를 하시든가, 아니면 두 번째, 의미 있는 액수의 돈을 우량한 소수 종목에 투자하시던가. 참고로 저는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고 돈을 불려나갈 때 의미 있는 액수의 돈을 우량한 소수 종목에 투자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좋지만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좀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시장의 등락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상장 폐지가 정말 두려운 거다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